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에이비엘 바이오하고 기술 이전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투셀 주가가 뭐 엄청 출렁였는데 바이오 섹터만 20년 보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변동성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그 속사정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네, 오늘은 인투셀 이 기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기술 플랫폼의 뭐 진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배경이랑 파장은 어떤지 특히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있잖아요. 여기가 핵심 파트너인데 협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떨지 또 자체 파이프라인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무 건전성까지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은 좀 주의해야 하는지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그걸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증권사 리포트부터 IPO 자료, 뉴스 기사, 재무 데이터까지 진짜 다양한 정보를 다 뒤져봤거든요. 이걸 토대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투셀의 그 핵심 기술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인투셀 경쟁력 어디서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인두셀의 핵심은 역시 그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ADC 플랫폼 기술이죠. 특히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 링커 기술의 단점, 예를 들면 혈액 속에서 좀 불안정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개선했다고 평가받는 차세대 OHPAST 링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효능 항암 약물, 그러니까 PMT 페이로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그 토포아이저머레즈 1 저해제 계열이 있어요. 바로 이 링커하고 페이로드 기술의 조합. 이게 이제 파트너사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된 거죠. 기술 이전 계약의 기반이 된 거고요. 안정성을 높인 링커랑 자체 개발 페이로드. 확실히 기술적으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 기술 관련해서 ABL 바이오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뭐랄까 좀 큰 잡음이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정확히 왜 생긴 거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아마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투셀의 넥사테칸 계열 특정 페이로드, 좀 더 구체적으로는 NXT3라는 것에서 나온 특허 이슈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문제가 계약하고 나서 그리고 해당 페이로드 특허가 출원되고 나서 그 18개월 동안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 비공개 기간이 지나고 공개되면서 발견된 먼저 나와 있던 선행 특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FTO 분석, 그러니까 특허 침해 없이 쓸 수 있나 이걸 보는 과정에서 좀 뒤늦게 확인된 외부 요인인 거죠. 사실 이런 건 최첨단 기술, 특히 뭐 ADC 분야처럼 경쟁이 엄청 치열한 데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어느 한 회사가 검토를 잘못했다, 이렇게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시장 번임은 진짜 격렬했잖아요. 그날 주가가 25%나 그냥 뚝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었는데 이 파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단기적인 주가 충격이나 뭐 투자 심리 위축은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봐야 할 점은 왜 에이비엘 바이오가 기술을 바꾸거나 뭐 다시 협상하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라는 좀 센 카드를 꺼냈을까 하는 점이에요. 혹시 뭐 알려진 특허 문제 말고 다른 기술적인 어려움이 또 있었을 가능성? 아니면 에이비엘 바이오 내부에서 신약 개발 전략을 바꿨을 가능성 같은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계약 조건 자체가 에이비바이오 쪽에서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인투셀도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점, 이것도 해지 결정에 좀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인투셀의 그 OHPS 링커 기술 전체나 다른 페이로드 기술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딱 그 특정 NXT3 페이로드에 좀 한정된 문제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파급 범위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특정 페이로드에 국한된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그러면 ABL 바이오 건은 그렇다 치고 인투셀한테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의 파트너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2023년에 공동 연구 계약 맺고 나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인투셀의 투자 포인트를 좌우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ABL 바이오건에서 문제가 됐던 바로 그 NXT3 페이로드 관련 특허 이슈 있잖아요. 이게 삼성바이오 에피스하고의 협력에서는 해결이 됐다는 점입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그 페이로드의 원개발사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NXT3에 대한 전 세계 독점적 권리를 직접 확보를 했거든요. 와, 삼성이 직접 그 원개발사에서 권리를 가져왔다고요? 그건 진짜 좀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XT3 페이로드하고 인투셀의 OHTS 잉커를 딱 결합해서 ADC를 개발하는데 특허 문제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인투셀도 관련된 ADC 물질에 대한 특허 확보가 가능해졌고요. 이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넘어서서요. 파트너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ABL 바이오건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었던 인투셀 플랫폼 기술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주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협력 범위는 어떻고 앞으로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잘은 이제 최대 5개 항암 타겟에 대해서 인투셀의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그런 공동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괜찮은 후보 물질이 나와서 임상 개발 단계로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옵션 권리를 행사해서 본 기술 이전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는 구조예요. 만약에 이게 본 계약으로 전환된다면 인투셀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계약금도 받고 또 개발 단계마다 마일스톤 받고 나중에 상업화되면 매출에 따라서 로열티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건 바이오텍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잠재적 모멘텀이죠. 5개 타겟에 대한 공동 연구 그리고 본계약 전환 가능성이라 확실히 기대감이 크네요. 혹시 삼성 말고 다른 추가적인 파트너십 가능성은 없을까요? 또 다른 빅딜이라든지? 증권가에서는 2026년쯤 그때 암젠 같은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그러니까 LOO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내놓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진짜로 만들려면 사실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투셀이 최근에 사업개발, BD 전문가인 구현영 상무님하고 장진혁 팀장님을 영입했어요. 글로벌 네트워킹이나 협상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기술의 가치는 성공적인 계약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BD 역량 강화는 실제 계약 성사에 꼭 필요하겠죠. 그럼 파트너십 말고 인투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파이프라인 개발 상황은 좀 어떤가요? 내부 성장 동력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자체 파이프라인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게 기업 가치의 또 다른 큰 축이죠. 인투셀의 첫 자체 개발 신약 후보 물질로는 ITC H6146RO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B7-H3를 타겟으로 하는 고형암 치료용 ADC인데요. B7-H3가 요즘 여러 글로벌 회사들이 주목하는 아주 유망한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인투셀이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가 관심사입니다. ITC H6146RO. 개발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스텝은 뭘까요?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작년 8월에 한국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IND를 신청했고요. 2달 뒤인 10월에는 미국 FDA에도 IND를 내서 한국이랑 미국에서 동시에 임상 1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자신감도 보여주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주는 행보죠. 가장 중요한 다음 이정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이 데이터가 ITC 6146RO가 사람 몸 안에서 안전한지 또 초기 효과는 어떤지 이걸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고요. 결과에 따라서 인투셀 기술의 가치 평가나 앞으로 추가적인 파트너십 논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2026년 말 임상 1상 중간 결과. 이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아까 ABL 바이오건에서 특정 페이로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기술 플랫폼의 확장성,
이쪽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만한데요. ABL 바이오하고 문제가 됐던 넥사테칸 말고도 인투셀은 아이소넥사테칸, 또 뭐 벤조디아제핀 유도체, 듀오카마이신 유도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존의 신규 페이로드를 계속 개발하면서 기술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특정 페이로드 이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 종류나 타겟에 맞춰서 최적의 ADC를 설계할 수 있는 R&D 역량, 그 깊이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ADC 플랫폼 기업한테 다양한 링커랑 페이로드 조합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한 강점입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갖추고 있다. 이건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재무 상태하고 위험 요인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상 보이는 모습은 좀 어떤가요? 재무 상황을 보면요. 좋은 면하고 좀 걱정되는 면이 같이 있어요. 긍정적인 건 2023년부터 기술 이전 계약금 같은 게 들어오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80% 정도 외형 성장을 했다는 점이에요. 근데 동시에 매출액의 거의 8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연구개발, R&D 비용 지출 때문에 영업손실하고 순손실이 계속되고 있고요. 누적 결손금도 꽤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2027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건 뭐 앞으로 기술 이전이 잘 되거나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이 성공한다는 걸 전제로 한 목표치죠. 아, 매출은 늘었지만 손실은 계속된다. 그럼 재무 안정성, 특히 현금 흐름, 유동성 이쪽은 좀 어떤가요? 자금 조달 압박 같은 건 없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25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분석되는데요. 회사 자체의 추산으로는 이 돈으로 2026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건 뭐 추가적으로 큰 돈이 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상당히 좀 빠듯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작년에는 1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이 발생하면서 부채 비율이 215%까지 확 뛰었고요. 유동 비율도 100% 수준이라 단기적인 지급 능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IPO 분석 당시에도 공모 자금으로 빨리 자금 수혈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을 정도니까 앞으로 안정적으로 R&D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해요. 결국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 에피스하고 본계약 전환에서 마일스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 여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 자금 조달이 결국엔 파트너십 성과에 크게 달려있다. 이 점은 분명 리스크 요인이네요. 그럼 주식 자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은 없나요? 예를 들면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수급 같은 측면에서요. 네, 주식 투자 관점에서 꼭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모가가 17,000원이었는데 이게 상장 당시에 기술 특례 기업인 걸 감안해도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주가가 공모가보다 밑에 있다는 사실도 투자 심리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바로 상장하고 딱 1개월 되는 시점에 대규모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는 점입니다. 아, 오버행 리스크 말씀이시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유통 가능한 물량이 한 36.3% 정도 수준인데 상장 1개월 후에는 이게 58.5%까지 확 늘어나게 돼요. 이건 뭐 발행 주식 총수의 거의 60%에 가까운 물량이니까 엄청난 잠재적 매도 압력, 즉 오버행 리스크죠. 만약에 이 시점에 시장의 투자 심리를 확 바꿀 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다면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뭐 소위 계단식 하락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있을 정도예요. 자, 지금까지 인투셀의 기술, 파트너십, 파이프라인, 재무,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했을 때 20년 경력의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인투셀 투자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시라면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선 그 OHPS 링커하고 PMT 페이로드를 기반으로 한 핵심 ADC 플랫폼 기술, 이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의 협력 관계가 그 어려운 특허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긍정적 신호죠.
또 자체 핵심 파이프라인인 ITC 71465로가 순조롭게 임상 1상에 들어갔고 2026년 말이라는 명확한 데이터 발표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BD 역량을 강화해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하고 리스크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ABL 바이오 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은 단기적으로 좀 극복해야 할 과제고요. 또 재무적으로 계속 손실이 나고 있고 부채 부담이 늘어난 상태, 그리고 앞으로 운영 자금을 위해서 추가적인 파트너십 성사에 좀 의존해야 하는 구조는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상장 1개월 차에 예정된 그 대규모 보호예수 해제 물량, 오버행 리스크죠. 그리고 초기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앞으로 인투셀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 걸로 보시나요? 있고 또 1개월 보호예수 해제라는 아주 강력한 수급 부담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좀 불안정한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단기 주가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주가 방향성은 결국 세 가지 핵심 동력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의 공동 연구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옵션 행사라든지 본계약 전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마일스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게 확인되어야 하죠. 둘째는 자체 파이프라인인 ITC 6146R의 임상 1상 데이터입니다. 2026년 말에 나올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기술 가치를 입증하면서 아주 강력한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셋째는 강화된 BD팀이 실제로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주가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결국 삼성과의 관계 진전, 자체 임상 데이터, 그리고 신규 계약 성사 여부, 이 세 가지가 중장기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문가 입장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바이오 섹터를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 보는 인투셀의 플랫폼 기술 자체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고 또 어려운 특허 문제까지 해결해냈다는 점은 회사의 기본적인 역량이나 파트너십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신약 개별이라는 과정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인투셀이 마주하고 있는 재무적인 제약이라든지 단기적인 시장 심리 위축, 또 코앞에 닥친 오보행 부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투셀의 진짜 가치는 결국 앞으로 발표될 임상 데이터나 실제 계약 성사라는 객관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시장에서 증명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인투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핵심 기술의 가치와 잠재력부터 시작해서 파트너십의 현주소와 미래, 또 자체 개발 동력의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재무적 위험 요인하고 주식 관련 리스크까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봤네요.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투셀 핵심 OH-파스 링커 기술 자체의 경쟁력,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하고 더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시장은 ABL 바이오 계약 해지라는 그 단일 사건에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당장의 재무적인 압박이나 상장 1개월 차 오버행이라는 단기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2026년 말 ITC 6646RO의 데이터 발표라는 다음 모멘텀이 오기 전까지는 주가를 계속 억누르는 그런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인투셀 자체 이슈와는 별개로요. 지금 글로벌 ADC 시장 경쟁이 엄청 뜨겁잖아요. 리가캠바이오, 구레고캠바이오, 아니면 중국의 켈른바이오텍, 듀얼리티 바이오 같은 경쟁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인투셀의 미래가치 평가에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